안녕하세요. 모감조사 한방 김경민 사범입니다. 오늘은 심장 질환과 신부전증 같은 중증 만성 질환에서 의료의 손이 미치기 어려운 일상 기능 회복과 삶의 질의 영역에서 단전호흡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사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은 제가 질환자 대상으로 호흡 명상 지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신 분이기도 합니다. 설명보다는 당사자 체험기가 더 와 닿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모감조사 한방을 열 당시에 그분께서 써주신 추천사를 가감 없이 나레이션으로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전문은 산방 카페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는 눈보라가 심하게 내리더니 오늘 아침에는 화창하게 맑아 뒷동산에 산책하러 나가보니 메마른 가지 위에 봄 개나리가 살포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병원 한 번 가지 않고 나름 건강하다는 자만으로 일에 파묻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다 보니 어느 날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장 판막증, 무정맥, 고혈압, 그리고 만성 신부전증까지 겹쳐 이렇게 삶을 접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에 주변까지 정리해보게 되더라고요. 오래 살고 싶은 생각보다는 오래 누워있는 게 무서워 약사로서 알고 있는 대체의학이 상식을 총동원해 좋다고 권하는 여러 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단전호흡에 관심을 두고 수련원에서 김병민 사범님과 첫 인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등록한 곳에서 사범님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니 제가 그래도 살 운이었나 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열심히 다녔는데 스머프같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힘들어하는 제가 사범님 보시기에 안쓰러우셨는지 다행히도 심화 수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돌같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몸을 온 정성을 기울여 풀어주시고 툭툭 한마디씩 하시는 말씀이 어찌나 위로가 되던지요. 그렇게 열심히 수련하다 보니 어느 날부턴가 신기하게도 턱에 닿을 듯이 쌕쌕 쉬던 숨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안색이 돌아오고 심장 뛰는 것이 정상화되어서 흉통과 심한 무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신부전증은 말기여서 어쩔 수 없이 이식을 받았지만 이식 전 투석을 안 하고 지낼 때 병원에서 힘드셨을 텐데 어찌 버티셨냐고 깜짝 놀랄 만큼 어려운 단계에서도 저는 직장 생활을 포함한 일상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사범님의 지극정성인 수련과 돌봄 덕분이겠지요. 사범님은 수행자처럼 자신에게 엄격하게 수련에 정진하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완벽한 자세와 호흡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수련의 난이도를 조절해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콘크리트 속에서 햇볕조차 받지 못하고 미세먼지와 싸우며 정신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헤매는 모든 현대인에게 몸과 마음이 밝고 건강해지는 수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더군다나 저같이 건강을 해친 분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좋은 수련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창 몸이 안 좋을 때는 자연으로 돌아가 사범님께 수련을 받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농담하듯이 사부님이 산속으로 돌아가면 저도 쫓아 들어가 옆에 움막이라도 짚고 싶다고 이야기했었지요. 드디어 사범님께서 환우들의 심과 수련을 병행할 수 있는 모감주산방을 만드셔서 얼마나 기뻤는지요. 사심없이 수련에 정진하시며 항상 맑은 모습으로 사시는 두 사범님을 뵈면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어지러움과 속세에 찌들어 사는 제게 한 줄기 맑은 기운이 스쳐가는 듯한 청량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 사범님의 지도하에 수련을 하다 보면 활성산소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 병을 이겨나갈 면역력을 증대시키고 굳어있는 몸이 풀려 막힌 곳 없이 기가 통하게 되면 모든 병을 이길 힘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련하시는 모든 분께서 저처럼 건강을 찾아 일상적인 것에 감사하고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 성모병원 앞 천사약국 대표약사 신영숙. 네, 잘 보셨나요? 특별한 사례이지요. 신장을 이식해야 하는 수준의 상황에서는 일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의과학적 상식이지요. 그런데 이분은 직장 생활을 포함한 일상 생활을 유지하셨던 거고, 그러니 병원의 담당 의사분께서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버티셨냐고 깜짝 놀랐던 것이겠죠. 그 의사분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죠. 우리 생활에 있어서 서구적 의과학의 역할과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관점일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아직도 현대의학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더 많이 존재하니까요. 그러니 의과학적 접근, 병원의 치료를 신뢰하고 잘 활용해야 하지만 생명과 인간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힌 양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생활관리 혹은 운동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중증도의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암 환자의 경우에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를 성실히 받으며 질병 자체는 관리가 되고 있지만 치료 후유증, 무기력,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과 스트레스 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증 상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 스트레칭이 힘에 부치기도 하거니와 단순 수치를 높이거나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인 명상은 마인드 컨트롤, 관념적 명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럴 때 눈을 돌려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이 동양의 전통적인 심신수련, 그 중에서도 단전호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통합적으로 다듬고 기운을 북돋우며 기혈의 순환을 안정시킬 때 사례에서 확인하듯이 약물과 의료적 처치, 재활 운동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틈을 메울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힘든 치료 과정을 버텨낼 힘을 키우고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나아가서 치료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사례를 통해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 치병을 위한 시야를 조금 더 넓히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평온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